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파리의 한 골목 따뜻한 조명 아래 사람들이 모여 마음의 상처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공간이 있다고요.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닙니다. 바로 심리학 카페. 이곳에서 18년 동안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죠. 오늘은 이 특별한 카페와 그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3살 어린 아들과 홀로 남겨진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딛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분노, 사랑, 이별, 외로움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파리의 심리학 카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섹션 1. 그녀의 이야기. 상처에서 시작된 치유의 여정.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23살 어린 아들과 함께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깊은 우울증의 늪에 빠졌습니다. 매일 술로 자신을 달랬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며 삶의 의미를 잃은 채 방황했죠.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선 안 된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다시 일어설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정신분석 치료를 시작했고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며 서서히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48살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하던 일을 모두 접고 학교에 들어가 게슈탈트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3년 뒤 그녀는 심리 상담소를 열었고 1년 뒤에는 파리의 심리학 카페라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공간이죠. 카페의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방문자 한 명 한 명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18년 동안 무려 5만 명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그들은 왜 이 카페를 찾았을까요? 그녀는 말합니다. 정신없이 사느라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곳은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살아갈 힘을 찾는 공간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용기와 그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섹션 2. 심리학 카페가 전하는 메시지. 감정의 이해. 심리학 카페를 찾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마디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말하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울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죠. 분노, 슬픔, 기쁨, 이 모든 감정은 우리의 일부인데 우리는 종종 이를 숨기려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더 위험해요. 왜일까요?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쌓여 언젠가 폭발하죠. 심리학 카페는 그런 감정들을 꺼내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 슬픔, 그리고 기쁨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뉴욕 대학교의 제임스 길리건 교수는 살인죄로 수감된 재소자들을 인터뷰하며 이렇게 들었죠. 그놈이 나를 깔보았다. 분노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처받았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그녀는 말합니다. 화를 내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녀가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글쓰기입니다.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누가 무엇 때문에 나를 화나게 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렇게 적다 보면 감정이 정리되고 상대에게 올바르게 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아이메시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 때문에 내가 화났어. 대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를 무시당한 것 같아서 화가 났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섹션 3 사랑과 이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 사랑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도 가장 아프게도 하는 감정입니다. 심리학 카페를 찾는 많은 이들이 사랑과 이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에 따라 선택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요? 심리학자 하인즈 코엇은 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연인에게서 찾으려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콩깍지가 벗겨지고 상대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변할 때 우리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사랑에 빠지는 단계는 도파민이 마구 분비되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시기죠. 하지만 이 열정은 과학적으로 3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해요. 다음 단계인 사랑을 하는 단계는 상대의 단점을 보아도 사랑을 이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머무르는 단계는 서로의 결점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단계죠. 이별은 어떨까요? 이별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심리학 카페에서는 이별의 4단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정 이건 사실이 아니야. 분노 왜 나만 이렇게 아파해? 타협과 우울 내가 더 잘했더라면. 수용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는 말합니다. 이별은 사랑의 실패가 아니에요.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저 한 관계가 끝났을 뿐이에요. 섹션 4 자존감과 완벽주의 나를 사랑하는 법. 심리학 카페를 찾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자존감 문제로 고민합니다. 특히 완벽주의자들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이죠. 그녀는 완벽주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결과를 중시하느라 과정의 즐거움을 잊어요. 성공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동굴 속 쥐에 비유합니다. 어린 시절엔 무서웠던 상처도 어른이 되어 다시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 상처를 마주하지 못하죠. 심리 상담가는 그 동굴을 함께 탐험하며 상처의 근원을 찾아 치유를 돕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성공을 축하하기는 작은 성취도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발걸음이에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의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덜 신경 써요. 그러니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나를 사랑하세요. 섹션 5 관계와 경계 설정 건강한 관계를 위한 조언. 심리학 카페는 관계에 대한 많은 조언을 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관계는 균형이 중요해요. 한쪽이 너무 많이 주거나 받으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한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면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건 제 영역이에요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죠. 이는 다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눈치입니다. 눈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눈치로 생존했죠. 하지만 지나친 눈치는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눈치를 볼 때 내 감정을 먼저 살펴보세요. 상대를 편견 없이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거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건 어렵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수적이에요. 거절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내 경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섹션 6 무기력과 선택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 무기력은 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녀는 베트남 전쟁 포로 수용소 생존자 짐 스톡데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들은 계속 희망만 줬다가 무너졌어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은 사람들은 살아남았죠. 무기력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 10분 책 읽기, 산책하기 같은 작은 습관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찾아보세요. 일이 의미를 가지면 무기력은 점차 사라집니다. 선택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어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선택은 연습이고 실패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파리의 심리학 카페 이야기는 어땠나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선 용기와 그 용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한 감동의 기록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할 용기가 있다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치유의 지혜를 얻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파리의 심리학 카페 PDF를 다운받아 보세요. 그녀의 깊은 통찰과 따뜻한 조언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거예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